일단 그 학교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하셨고 이걸 살려서 교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결론 질문하신 내용이. 그래서 교직 이수하러 대학원을 가야 되죠. 일단은 2년제에서는 교직 이수가 안 되니까 일부 뭐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론은 어쨌든 대학원을 가셔야 되고 가실 수 있죠. 일단은 지금 이 전공하신 것이 실내 건축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 건축을 학은제에서 건축을 따실 수 있는 학사를 일단 이게 관건이에요. 그죠? 물론 하실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에서 공학사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건축공학이나 뭐 건축설비학 그다음에 뭐 너무너무 많아요. 컴퓨터공학도 있고 뭐 토목공학도 있고. 근데 지금 만약에 건축으로 만약에 교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건축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원을 가실 수 있는 데들이 지금 많지가 않은데 제가 알기로 경기대 건설교육 경기대 교육대학원 경기대 교육대학원 건설교육을 가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그 교사 자격증을 얻으시고 공채를 보시든지 이제 사립학교에 가시든지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교육대학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교육대학은 어쨌거나 아무 대학이나 졸업한다고 교육대학을 바로 가지는 못해요. 그 과에 그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전형 요소 실제 뭐 기본 요소긴 한데 학사에서 그 이수 학점이나 전공자에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국어 교육과를 갈 수는 있어요. 학점도 있고 그러면 근데 문예창작과를 나와서는 국어 국문학 교육을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유사한 것 같아도 그거 예민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질문해 주신 건설 교육 그 2급 그 교육 자격 자체가 굉장히 드문 자격인데다가 학교도 드물어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 교육 쪽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을 정리해서 만약에 건설 교육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학점은행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점은행 제도에서 건축공학이나 건축설비 쪽을 전공을 하셔서 그 대학원을 진학하셔서 2급 정교사를 따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건축공학이나 건축설비 전공을 하시려면은 학은제 어떤 학은제가 좀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그거 소개시켜드리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런 학은제들은 대부분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학은제지 우리가 소위 사이버에서 하는 것들이 좀 아니에요. 공학사나 이학사가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나 지금 해당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내하고 하실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학점은행제로 쉽게 학사를 못 따는 건 아닌데 정말 쉽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집에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딱딱 안 맞아요.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실 이분이 건축 쪽 빼놓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그만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어쨌든 교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는 뭐 이학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공학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 뭐 인문계도 상관이 없다 그럼 또 여러 가지 길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공학 쪽으로 하겠다면 그래도 길이 넓어요. 예를 들면은 공학 쪽으로만 하시겠다면은 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 공학 교육학과는 굉장히 많아요. 가고 고려대 뭐 연대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뭐 나는 과를 바꿔서라도 교육 쪽이 나 분야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쉽게 해서 국문과 영문과 뭐 상담교육과 심리학과 이런 건 뭐 전체 교육대학원에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 또 가장 많이들 선택하실 수 있어요. 왜 또 이것이 들어가는 게 의무로 없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분 것 따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컴퓨터 교육을 이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전공이 이제 컴퓨터야만 컴퓨터 교육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실제 독학사나 이런 곳에 컴퓨터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공하시면 돈도 들어갈 것도 없고 컴퓨터 공학으로 바로 하시면 되고 또 2단계 이미 2단계라는 게 뭐냐면 이미 지금 갖고 계신 게 실내 건축학과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전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실 때도 몇 과목을 다 안 하셔도 실제 학점을 나중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4개, 4개, 총 6개, 6개 과목을 보는데 4개, 4개 정도 붙어도 실질적으로 전공의 4단계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셔서 실제 수업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학사를 따실 수도 있는 경우의 수도 생겨요. 그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전문대 나오신 분들은 유리하니까 항상 그 문을 두드리시라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교육으로 하시면은 길도 넓고 방향도 넓고 학사 따시기도 쉽게 해서 독학사로 하니까 쉽죠. 그다음에 돈 들어갈 거 없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뭐 나는 국문이고 영문이고 상관없다 그러면 더 쉽죠. 독학사 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과목 정도씩만 합격해도 들어가셔도 되고 뭐 같은 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일은 훨씬 수월하고요.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교육 빼놓고는 아무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길을 딱 만들어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그 학점은행제가 좀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학사를 따셔서 학점은행제로 왜냐면 어쨌든 그 뭐 대학교 새로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왜냐면 그런 건 이제 수능 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건축학사를 따시고 경기대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셔서 교직을 이수하셔서 전교사 2급을 따시는 방법이 있고요. 컴이든 국문이든 이제 독학사로 하시면 제일 편해. 이거는 조금 1번 같은 게 돈이 좀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 경영학 학사를 따기 위해서 사이버로 들으시는 것보다도 실제 출석 수업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 컴이나 공문이든 뭐 이런 그 대학원과 교육대학원과 연결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따셔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셔서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시면은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과 쪽 계열이니까 뭐 컴이나 이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의외로 뭐 다른 학문이 더 좋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현실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나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능성이 있죠. 쉬운 독학사든 아니면 쉬운 학사든 학점은행제. 그럼 학점은행제는 좀 돈이 들어갈 거고 독학사는 좀 덜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독학사랑 학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점은행제는 독학사는 혼자 하는 거니까 결론은 머리는 똑똑해지만 돈은 덜 들고 시간이 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학점은행제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돈은 좀 들어가고 편하죠 그만큼. 그래서 학사 따기도 안정성도 더 좋고 그래서 어쨌건 학점은행제를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어쨌건 그리고 이제 적절한 건 두 개를 이제 섞으시면 되죠. 뭐 컴도 마찬가지고 쉬운 독학사도 마찬가지고 학점은행제랑 독학사랑 적정히 섞으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쉬운 독학사든 그냥 학점은행제든 하셔서 건축학과를 좀 쉬운 곳을 편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곳에 편입을 하셔서 일단 건축의 4년제 학위를 만들어내시고 또 이분이 의외로 지방 같으면 지방 그 건축학과 같은 건 입학하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서 건축학과를 편입한 다음에 다시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그 건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교사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시거나 그래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건축 쪽에서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뭐 경기대학교 옆에 수원에 사신다 그러면 뭐 그 주위에 괜찮은 그 이런 그 학사를 만들 수 있는 교육기관에 그것도 일종의 그 시간제죠. 수업을 들으셔서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컨설팅 그거는 뭐 무료로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컴 쪽으로 조금 전공을 바꾸셔서 대학원을 하시면 정말로 고려대학교서부터 저 밑에까지 참 그 여러 군데가 길이 넓고 따시기 좋으시니까 어쨌든 전망도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요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쉬운 독학사든 학점은행제를 하셔서 건축학과를 다시 한번 편입을 하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그 건축을 자꾸 생각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그 건축사라든가 5년제 건축대학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좀 쉽고 본인이 실기 쪽 하시는 데만 조금 노력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당부시키는 드리는 거는 건축학사를 따시든 이쪽도 말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건축학사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건 알아봐야 되는데 더 원하시면은 왜냐면 그 요게 또 학기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지금 아직 길들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쉽게 해서 올해라도 가능하셔요. 2번, 3번을.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은 요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요렇게 진행하시면은 올해 별로 큰 돈 들일 거 없이 대학원 입학 자격 물론 이제 시간은 드려야 되겠죠. 시간을 학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서 올해 안에 이렇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으로 교육지원센터가 많던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기가 좋아서 그렇고 이공계 계열이나 이쪽 계열들은 아무래도 실습이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좀 다니시기 힘들고 실내 건축을 굳이 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학점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내 건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학점 재구성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전에 어떤 분은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통신 쪽에 어떤 전산 쪽에 일을 하셨는데 경영을 하고 싶어서 경영을 바꿔요. 근데 실질적으로 버리는 학점이 없어요, 별로. 뭐 한 2, 3학점 버릴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문대에서 80학점을 땄는데 학사 딸람 140학점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140학점 학점 딸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0학점을 갖고 있어요. 80학점을 갖고 있으면 지금 80학점 거의 다 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나누는 거죠. 이 학점을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그 성적표를 좀 봐야지 아까 이 학점 어느 학생 거 재구성했던 식으로 실제는 이렇게 인정받았지만 교필로 받고 전필로 받고 전선으로 받고 교직으로 받았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새로운 학사를 위해서는 교양으로 받고 전필로 받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한쪽이 남고 한쪽도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얻은 건 80학점인데 예를 들면 얻은 거는 80학점인데 실제 인정받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75학점이다. 이런 경우의 수는 생겨요. 그리고 좋으면 당연히 내가 받은 것도 80이고 인정받는 것도 다 80이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주로 많은 분들이 자기 학점을 그게 그 위에 정도 그러니까 80에서 75 정도 요 정도에서 거의 다 학점들을 다 인정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학점 문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어차피 어느 대학을 가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잊은 게 없나 보면은 예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실내 건축 쪽으로 가실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다른 쪽에서 다른데 여태까지 물어보셨다는 쪽에서 몰라서 그렇지. 당연히 실내 건축 쪽으로 해서 당연히 교사 자격증 따실 수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컴퓨터 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적으로 수학 뭐 이런 쪽이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교직이 맞는 것 같으면은 굳이 실내 건축을 좀 우기실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바꾸시는 것도 왜냐면 좀 미래로 봤을 땐 교직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 교육센터 같은 거 추천 좀 부탁드려요. 이거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건축을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그걸 추천을 해드리거나 알아봐 드리고요. 그거는 무료로 알아봐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알아봐 드리고 이 문제도 굳이 하시겠다면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봐 드리면서 아마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두르셔야 이거는 지금 제가 가능성을 조금 잘 모르겠고 알아보겠고 일단 오더를 주시면은 요거는 지금 하셔도 100%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기나 앞으로 생각 방향, 어떤 컴이나 국문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